해외 반응, 과르디올라 전술 손흥민 제어 실패한 이유, EPL 오피셜 플러스 디애슬레틱 컬럼, 토트넘 맨시티 분석.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시티를 다시 한번 꺾으며 큰 승리를 거뒀다. 맨시티 킬러로 불리는 손흥민, 32.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시즌 4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맨시티의 공식전 5연패를 이끌었다. 토트넘 호스퍼는 24일 오전 2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4에서 0대승을 거뒀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연패를 끊고 승점 19점, 6승 1무 5패를 기록하며 리그 6위로 올라섰다. 반면 맨시티는 승점 23점에 머물며 5연패 수렁에 빠져 2위 자리마저 위협받게 됐다. 토트넘은 이날 4-3의 3포메이션을 내세웠다. 손흥민, 도미닉 솔랑케에 대한 쿨루셉스키가 공격진을 구성했고 파페, 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매디슨이 중원을 책임졌다. 수비진은 데스티니, 우도기, 벤 데이비스, 라도,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가 맡았으며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맨시티 역시 4-3의 3으로 맞섰다. 사비오, 엘링 홀란, 필 포든이 전방에 나섰고 중원에는 베르나르도 실바, 일카이 귄도안, 리코 루이스가 배치되었다. 수비진은 요슈코 그바르디올, 마누엘 아칸지, 존 스톤스, 카일 워커가 구성했으며 골키퍼는 에데르송이 선발로 출전했다. 초반 맨시티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경기 시작 직후 비수마의 경고를 유도했으며 전반 4분 혼란의 역습 슈팅은 수비에 막혔다. 전반 11분에도 혼란의 슈팅이 비카리오의 선방에 걸렸다. 위기를 넘긴 토트넘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전반 13분 드라구신이 우측으로 길게 보낸 패스를 쿨루셉스키가 받아냈다. 쿨루셉스키는 수비를 따돌리고 올린 얼리 크로스를 매디슨이 발리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손흥민도 득점 기회를 노렸다. 전반 18분 그는 박스 바깥에서 오른발로 가마찬 슈팅을 시도했지만 에데르송의 놀라운 선방에 막혔다. 토트넘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20분 매디슨이 그바르디올의 패스를 가로채 손흥민에게 전달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수비를 유인한 뒤 매디슨에게 다시 공을 내줬고 매디슨은 이를 1대1 기회로 살려 멀티골을 완성했다. 맨시티는 만회골을 위해 공세를 펼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반 22분 혼란의 슈팅은 골대를 넘어갔고 전반 30분 포든의 패스는 혼란과 연결되지 못했다. 사비오의 중거리 슈팅마저 비카리오에게 막히며 전반은 토트넘이 2에서 0으로 리드한 채 끝났다. 후반 시작과 함께 맨시티는 스톤스를 네이선 아케로 교체하며 수비 라인에 변화를 줬다. 그러나 후반 7분 토트넘은 또다시 득점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며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연결했고 쿨루셉스키는 솔랑케에게 공을 전달했다. 솔랑케는 컷백을 선택해 달려온 포로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5분 혼란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맨시티는 불운에 시달렸다. 그바르디올의 슈팅도 포로의 6탄 방어에 가로막혔다. 체력 안배를 위해 손흥민은 후반 18분 브레넌 존슨과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맨시티는 후반 29분 케빈 더 브라위너와 잭 그릴리쉬를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고루는 따라주지 않았다. 혼란은 후반 34분 1대1 찬스를 맞았지만 비카리오의 선방에 또 막히고 말았다. 후반 추가 시간 토트넘은 마지막 쐐기골을 넣었다. 티모 베르너가 좌측면을 돌파한 뒤 올린 크로스를 존슨이 가볍게 밀어넣으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는 토트넘의 4에서 0 완승으로 종료됐다. 이 경기 선발로 출전해 약 63분을 소화한 뒤 브레넌 존슨과 교체된 손흥민은 어시스트 1회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73%, 40분에 29, 기회 창출 2회, 상대 박스 내 터치 3회, 클리어링 1회, 볼 리커버리 4회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몸놀림을 보였다. 경기 종료 후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부여해 공개했다. 매체는 손흥민에게 8점을 부여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먼 거리에서 감아차는 슈팅을 시도했지만 에데르송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막혔다. 이후 그는 매디슨에게 환상적인 리턴 패스를 전달해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다 라고 평가했다. 이어 30분 전후 솔랑케에게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세 번째 골을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도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잘 전달했다. 6공분을 소화한 뒤 먼저 경기를 마무리했다 라고 덧붙였다. 2. 포르투갈 선배 벤투의 촉이 맞았다. 엘리케의 제주꾼이다. 극찬. 파리 생제르맹 PSG는 23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왕 12라운드에서 툴루즈에 3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PSG는 승점 32점과 함께 리드 선두 자리를 공고히 했다. 손쉬운 승리였다. 경기를 주도하던 PSG는 전반 35분 네베스의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리드를 잡았다. 물론 툴루즈 역시 간헐적으로 역습 기회를 잡으며 PSG 윗골문을 노렸으나 역부족이었다. 전반전 스코어는 1에서 0. 후반 들어 더욱 거센 공세를 펼쳤다. 비티냐, 이강인 등을 투입하며 중원에 변화를 준 PSG는 후반 39분과 추가 시간 각각 루카스 베랄드와 비티냐의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다. 그렇게 경기는 3에서 0 PSG 완승으로 끝났다. 이날 승리와 함께 리그 정경기 무패, 압도적 1위를 달리게 된 PSG. 선제골의 주인공 네베스를 향한 극찬이 이어졌다. 이날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함께 3선을 구성한 네베스는 공수 모든 방면에서 만점 활약을 펼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풀타임을 소화한 네베스는 한 골과 더불어 볼터치 106회, 패스 성공률 92%, 86회 중 79회, 롱패스 성공률 67%, 6회 중 4회, 드리블 성공률 50%, 2회 중 1회, 지상경합 성공률 73%, 11회 중 8회, 공중경합 성공률 100%, 1회 중 1회, 피파울 2회, 클리어링 1회, 가로채기 1회, 태클 5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네베스의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8.3점을 부여했다. 단순히 기록과 평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활약이었다. 프랑스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네베스의 멀티성에 주목했다. 이날 네베스는 후반 시작과 함께 비티냐가 투입되며 좌측면 풀백 역할을 소화했다. 이에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의 제주권, 주앙 네베스라는 제목으로 네베스를 측면 풀백으로 돌린 PSG는 점유율이 감소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풀백 포지션에서도 여러 차례 공격에 가담했고 경합 상황에서 승리했다 라며 그의 활약을 조명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 유니폼을 입은 네베스는 2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은 벤피카 시절에 그를 두고 주앙 무티뉴와 매우 유사한 스타일이다. 두 선수 모두 나이에 비해 뛰어난 경기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훈련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능을 공을 다루는 것과 연관짓지만 무티뉴와 네베스는 우리가 좀처럼 볼 수 없는 수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경기를 이해하는 방식, 상대방이 무엇을 할지 직관하는 방식,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 공이 없을 때 움직이는 방식, 공중에서의 능력 등 강한 개성을 가진 탄력적인 선수들이다. 나는 네베스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는 평균 이상의 교육 수준과 이해력, 배우려는 겸손함을 갖춘 선수인 것 같다. 그들의 경기를 보는 것은 매우 즐겁다 라며 자국 후배를 추켜 세운 바 있다. 3. 이강인이랑 있을 때가 좋았지? 음바페. 포지션 변경 요청 논란 오른쪽 화살표. 그런 적 없어. 감독은 부인.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음바페가 포지션 변경을 요청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부인했다. 축구 매체 90MIN은 24일 한국 시간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가 합류한 이후 특정 포지션에 뛰거나 특정 역할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라고 보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는 나에게 경기장에서의 특정 포지션을 요청한 적이 없다. 모두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고정 포지션은 없다. 경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모든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지 못하면 좌절한다. 조만간 부진은 멈출 것이다. 그는 레가네스와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다. 그는 놀라운 자질을 갖고 있고 조만간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 여름 음바페는 이적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 음바페는 PSG와 대립각을 세웠다. 음바페가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립은 시작됐다. 음바페의 거취 문제가 시끄러운 가운데 음바페는 프리시즌에 합류했다. 하지만 아시아 투어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PSG는 음바페 매각을 결정했고 음바페의 이적설이 쏟아졌다. 음바페가 이적 시장 매물로 나오면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이 적극적이었다. 알힐랄은 7억 유로, 약 9,906억 원, 위 연봉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바페는 알힐랄의 만남에 응하지 않았고 이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음바페가 이적을 하지 않자 PSG가 초강수를 던졌다. 이번 시즌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게 한다고 선언했다. 1군 훈련에서도 제외시키고 방출 예정 선수들과 훈련하게 했다. 심지어 동료들을 볼모로 협박까지 했다. 음바페가 FA로 이적할 경우 유망주들을 1군으로 올리지 못하고 선수 매각, 직원 해고해야 한다며 음바페를 압박했다. 그러나 음바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변없이 PSG는 개막전을 맞았다. 음바페 없는 PSG는 무기력했다. PSG는 개막전에서 로리앙과 0에서 0으로 비겼다. 이후 PSG와 음바페가 화해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PSG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음바페와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 음바페가 1군 훈련에 복귀했다. 라며 음바페의 훈련 합류 소식을 전했다. 음바페는 2라운드에 나와 페널티킥 득점으로 시즌 첫 골을 신고했다. 이후 좋지 않았던 PSG의 상황을 바꿔놓았고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증명했다. 음바페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뒀다. PSG는 리그앙 우승, 쿠프 드 프랑스 우승,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기록하면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다. 음바페는 27골로 리그앙 득점왕에 올랐다. 결국 이번 여름 음바페는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었다. 세기의 이적이라고 불리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가 합류하면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주드 벨링엄 등 월드클래스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바페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다. 공격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상황을 그리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음바페는 모든 대회에서 16경기에 나와 8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그중 페널티킥 득점은 3골이다. 음바페가 받는 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공격 포인트다. 음바페가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위치는 좌측면이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최전방으로 나오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있기 때문이다. 음바페가 안첼로티 감독에게 포지션 변경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직접 부인했다.